마디 지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19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70선을 지금 다시 탈환하면서 양호한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 개 종목이 상한가를 내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380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250개 종목이 현재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먼저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LG유플러스입니다. 신고가를 터치하기 직전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 수급적으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재지도 오릅니다. 3.5% 플러스권입니다. 세아제강과 한섬 그리고 세아베스틸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 넘는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연님 오늘 내수주 쪽이 어제와는 좀 정반대로 랭크가 좀 많이 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일단 어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 좀 저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며칠 사이에요. 그리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점 경신한 이후 한 이틀 쉬었었는데 5일선에서 지지받고 바로 좀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상당히 각도가 가파르고요. 20일 이격도 보면 5월 2일 목요일 날 130%까지 올랐다가 지금 오늘도 거의 125% 선에 와 있는데 가격대는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들 어닝이 내년도에 한 5천억까지도 간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LG유플러스 뭐 지금까지 기관 쪽에서 4거래 연속의 매물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좀 수급 잡히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훈 대리님, 뭐 LG유플러스 마찬가지고 한솔제주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다시 탄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업종별 차별화라든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종목과 지수, 뭐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거래소 지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최근 거의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큰 변화 없는 상황인데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격 좁혔다가 다시 이게 벌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이런 종목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솔제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한 추세가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반면에 뭐 한솔그룹과의 어떤 구조적인 그룹 내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한솔제주 같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유플러스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1분기 시작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지만은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일단 2분기, 3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실적의 가시감이 조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격을 많이 벌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 이격을 많이 벌린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좀 시간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격을 다소 좁힌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게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571포인트까지 지금 터치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무려 600여 개 종목 정도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 젠백스로 랭크가 됩니다. 상승 강도 10%까지 나오면서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인탑스가 4.6% 플러스권입니다. GS홈쇼핑과 덕산 하이메탈도 3%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증설 계획이 발표가 됐죠. 옵트론텍이 현재 3% 가까운 강세가 나오면서 17,7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연이 GS홈쇼핑이 다시 움직입니다. 역시 좀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재료 있는 종목들 좀 랭크가 되네요. 네, GS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 밭은 한 15,000원대 중반에서는 주춤 거릴 것으로 봤었는데요. 저랑은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18,000원 선까지 강하게 좀 더 올라가는데 워낙에 증설도 해야 될 만큼 업황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현재 구간대에서 접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의 블루필터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 증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좀 탄력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탑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장주 고점을 지금 찍으면서 같이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훈 대리님은 종목들 어떻게 점검하세요? 네, 인탑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케이스 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라든지 우전을 한다, P&T 이런 다른 케이스 업체, KH 바텍이라든지
라든지요.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갔다는 점이 금일 좀 강세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뭐 21선이라든지 61선과 이격도 상당 부분 좁혀진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 뭐 기술적으로도 좀 양호한 모습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뭐 아무래도 뭐 장비업체라든지 소재업체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종목들이 뭐 정고점 부근이라든지 어떤 매물대에서 조금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국산화메탈 같은 경우도 뭐 정고점이라든지 약간 이제 매물대 부근에 조금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이 부근을 좀 빠르게 돌파할 경우 주가는 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뭐 삼성이나 LG 쪽 둘 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차별을 할 요소가 이제는 아무래도 쪽밖에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남아 있고 이쪽에서의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지만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어떤 소재, 이 덕사이메탈의 소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덕산하이메탈이 어제 신고가를 내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긴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보합권 출발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덕산하이메탈도 좀 유심히 점검을 해봐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남양유업이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좀 파문이 확산이 되면서 3% 넘는 하락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삼광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기아차가 오늘 좀 매도 상위 종목, 좀 하락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토니까 동국제강이 같이 밀리는데요. 2% 넘는 약세권의 움직임입니다. 네, 허 의원님 일단 기아차 그리고 동국제강의 실적이 좀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좀 같이 대형주 같이 밀리네요. 네, 일단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이제 그 환율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4월 판매량만 보면 이렇게 뭐 주가가 많이 밀려야 되겠냐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같은 섹터 내에서 현대 기아차 팔고 다른 나라 업체 그 자동차 업체들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주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국제강은 어제 뭐 일부 이제 그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었고 네트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좀 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전반적으로 뭐 동국제강 철강주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좀 기대 이하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종목 좀 체크를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삼광글라스라는 종목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매매를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가 흐름 봤을 때 지금 정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유리 글라스 업체 만드는 그 미피용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고요. 모멘텀 이제 중국 쪽으로의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쯤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도 꽤나 높인 상황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한 점유율 한 10% 내외 정도로 일단 추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어떤 소비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숨겨진 중국 소비 확대 기대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통 주의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양유업의 폭언 파문이 이어지면서 나흘째 하락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가파르게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도 3% 넘는 약세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매일유업이 랭크가 됩니다. 좀 반사의 기대감을 받으면서요. 올라왔는데 오늘 좀 차익 매물 형성이 되고 있고요. 평화전공,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같이 랭크가 된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KTH와 서브TND 밀리고 있는데요. 2% 내외에서의 하락권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먼저 자동차 부품주 좀 봐주실까요? 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완성차 쪽 부진 연결된 것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아까도 이제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 100엔당 1,102원까지 거의 5년 만인데 4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수출 경합도 면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유업이 신고가를 어제 냈습니다. 어제 내고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긴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매일유업 어떻게 체크하세요, 이강인 대리님? 네, 매일유업 같은 경우 어제는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에도 좀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일단 기초적으로 봤을 때도 이격을 다소 넓힌 상황, 이격을 많이 넓힌 상황에서 주가가 좀 고공권에서 이제 음봉을 좀 그리는 모습, 윗꼬리를 그리면서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격 조정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매일유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고가를 꾸준히 치고 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보유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 좀 참기 힘들게는 또 매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또 그때 고점에서 다시 잡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가가 좀 이격을 좁힌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금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IFRS 관련 이제 자회사들, 특히 해외 쪽의 자회사, 우량 자회사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작년 말부터 조금 시장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어떤 실적 추이 변화라든지 또 이제 어떤 아무 부품주를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우량 자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권에서 이격이 큰 종목들은 매수 접근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매매 팁까지 같이 조언해 주고 있는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발상 특징주들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